세이를 처음 본 날, 철민은 군대 제대 후 친구들과 어울려 부산 해운대로 일주일간 피서를 떠났다. 제대 후의 기쁨도 컸지만 오랜만에 바닷가를 찾는다는 흥분에 기차 안에서의 그의 기분은 거의 들떠 있었다. 그들은 거금을 들여 이왕이면 전망이 제일 좋고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조그마하지만 깨끗한 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거기서 며칠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그러니까 서울로 떠나기로 되어 있던 바로 전날. 친구들은 마지막 날이라며 모두들 바닷가로 나가고 철민은 조금 있다가 나가겠다며 호텔방 베란다에 나와 의자를 젖히고 선탠을 즐기고 있었다. 햇볕이 따가운 오후였다. 선탠을 즐기며 철민의 시선은 백사장으로 향했는데 철민은 거기서 우연히 한 여자를 발견했다. 멀리서 보이는 그 여자는 분명 외국 여자였다. 그런데 철민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그때 그에게 전달되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느낌. 그 여자의 기막힌 몸매에 간간히 불어오는 바닷바람 사이로 날리는 긴 머리칼은 철민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았다. 그런데 그 여자는 몇몇이 한국 여자들과 깔깔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국말도 되게 잘하나 보지? 처음엔 정말 외국인인 줄 알았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과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하고는 남이 보더라도 느껴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다르다. 외국인의 대화 치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적 모습이었다. 철민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망원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사진 찍기를 워낙 좋아하는 철민은 큰 줌 렌즈가 끼워져 있는 카메라를 항시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그가 카메라를 통해 그 여자를 찾았을 때는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 친구로 보이는 한 명만이 옷가지와 귀중품을 지키는지 앉아 있었다. 실망스럽게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물에 젖은 수영복 차림으로 나타나더니 돗자리 위에 엎드려 눕는 것이다. 잠시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더니 옆에 있던 친구는 사라져버렸고 그 여자는 엎드려서 선탠을 즐기며 잠에 빠지는 듯 했다. 철민은 카메라 초점을 그녀에게 맞추었다. 엎드려 있는 그녀, 굴곡 있게 보이는 허리선, 그리고 둥글게 보이는 그녀의 히프. 그러다가 그녀가 옆으로 몸을 돌리며 손을 들어 쇼핑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게 보였다. 찰칵 한 장을 찍었다. 아, 담배를 피는구나. 디스를 피는구나. 아, 손가락이 가늘고 아름답다. 찰칵. 두 번째, 그녀 옆에 보이는 쇼핑 봉지. 색깔과 디자인 무늬가 특이했다. 마치 얼룩말처럼. 마치 미국 게이트웨이 컴퓨터 디자인처럼 보이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다. 그 당시 철민은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특이한 디자인이 보이면 흥미를 느끼는 때였다. 쇼핑백에 글자가 보이는데 철민은 망원 렌즈를 최대한 줌을 해보았지만 글자는 읽을 수가 없었다. 다만 조그맣게 보이는 로고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었다. 찰칵. 세 번째 사진. 다시 카메라의 초점을 그녀에게 옮기는 순간. 야, 임마. 너 여기서 혼자 뭐해? 빨리 나와. 마지막 날인데. 안에서 이게 뭐야? 빨리 나와. 친구 한 녀석이 철민을 데리러 온 것이다. 그날은 그렇게 해서 끝났다. 세이와의 첫 만남. 서울로 올라온 며칠 후. 철민은 현상에 온 사진을 보다가 그때 그 여자를 찍은 석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가슴으로부터 일어나는 호기심, 그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여자를 만난 적도 전화번호나 주소도 모른다. 난 이럴 땐 마치 담배가 다 떨어진 후에 골초들의 행동같이 안절부절 내지는 대담한 행동을 하곤 한다. 그래, 이 사진에 나타난 이 쇼핑백, 이건 백화점 것이 아니야. 분명히 패션 옷가게에서 나온 것일 텐데 보아하니 대학생들 같고. 철민은 마침 복학하기 전 남는 시간을 이용해 그 여자를 찾아보기로 작정했다. 우선 대학가 근처의 패션 옷가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쇼핑백의 디자인이 그려진 가게를 우선으로 그 다음엔 제법 이름 있는 옷가게를 수소문하기 시작한 약 2주째 되던 날, 철민은 신촌 근처 대학가 앞에 해문을 만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쇼핑백은 바로 그 패션 가게 작품이었다. 아이고, 학생,
그 여자가 언제 무슨 옷을 사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보나. 아주머니 혹시 이곳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나요? 외국인은 무슨 외국인? 거의 죄다 학생들이지. 뾰족한 수가 없어 실망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 듯 싶은 여자가 한마디 한다. 아주머니, 혹시 그 호녀라 학생 얘기하는 거 아네요? 아, 그렇지 그녀가 호녀라일지도.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네. 가만 있자. 그제서야 서광이 비추는지 아줌마는 영업 장부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가만. 아, 이 아가씨일 거야. 장세희라고 되어 있네. 혹시 소라도 있나요? 근데 학생은 이 아가씨 왜 찾으시오? 아네. 같은 대학 다니는데요. 몇 번 보긴 봤는데 미처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서. 이상하네. 요즘은 여자 대학에서도 남자 받아주나? 그날 철민은 망신까지 당하는 수모를 꾹 참고 기어이 장세희의 주소를 알아냈던 것이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어려서 잃은 친구라도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내친김에 그녀의 주소라고 하는 데를 찾아갔다.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였다. 딩동. 누구세요? 네. 장세희 계십니까? 세희 지금 없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인터콤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저는 학교 서클 관계로 세희 씨를 만나뵈러 왔는데요. 지금 세희 아마 아르바이트에서 하러 갔을 거예요. 언제 들어오시나요? 밤늦게 들어와요. 발걸음을 막 돌리려 하는데 문이 열리며 여자가 나왔다. 전세희 룸메이트인데요. 밤늦게 들어오니까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정용무가 있으시면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 학교 도서관에서 항시 공부하고 가니까 글로 한번 가보시면 만나실 수도 있거든요. 제기랄. 여자 대학 도서관을 철민이 어떻게 들어가냐. 암튼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철민은 나도 모르게 세희가 다닌다는 대학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역시 수희가 나를 들여 보낼 리가 없었다. 근처 벤치에 약 1시간가량 쭈그리고 기다리는데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희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차마 말은 걸지 못하고 뒤에서 몇 번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어느덧 세희는 학교를 벗어나 택시를 잡아탔고 나도 잽싸게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를 뒤따르기 시작했다. 차는 신사동 입구에서 섰고 세희는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접어들고 있었다.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길래. 잠시 후 세희가 어느 지하 건물로 들어갔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 이제 알았으니까 나중에 만날까 망설이다가 에라. 솥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나도 지하 건물로 내려갔다. 어서 오세요. 웬 여자가 반갑게 나를 반겼다. 철민의 머리는 재빠른 두뇌 회전을 했고 철민은 그곳이 룸사롱인 것을 대번 알아차렸다. 이럴수가. 그러면 세희가 호스테스? 마치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빨리요. 여자의 끌림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방으로 안내되었다. 얼떨결에 철민은 앉게 되었고 잠시 후 마담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처음 보는 손님이시네. 호호. 철민은 어차피 이곳까지 들어온 거 더 큰 모험을 하기로 재빠르게 결정을 했다. 저기 여기 세희라고 하는 여자 있죠? 아, 미술 말하시는구나. 어떻게 걔를 아실까? 그 여자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 애는 여기서 사실은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금방 왔으니까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한 15분은 기다리셔야 하는데 아니면 딴 애 불러드리고. 기다릴게요. 마담이 나간 다음 철민은 가슴이 콩쾅거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사연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만남 정말 웃기는 만남이다. 거의 20분이 지나서 노크 소리가 들리면 여자가 들어왔다. 저럴 수가? 전에 잠깐 본 세희의 모습도 이뻤지만 화장으로 꾸며진 그녀의 모습은 정말 섹시하고 매력적이었다. 안녕하세요. 미술이라고 합니다. 세희는 나의 곁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리고는 양주를 따르기 시작했다. 세희씨. 순간 세희가 짐짓 놀라는 표정이다. 어떻게 제 이름을. 그래. 이런 곳에서 진짜 이름을 가리는 사람은 없다.
사실 이곳에 오려고 해서 온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떨리냐? 무슨 말씀을? 그리고 저를 아시나요? 누구시죠? 갑자기 세이가 방어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안심하세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혹시 저번 주 부산 해운대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세이가 점점 더 불안한 듯 몸을 추린다. 말씀드리죠. 철민은 이왕 얘기 꺼낸 김에 저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다 얘기해 주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세이. 깔깔대며 웃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양주 한 잔을 원샷으로 마신다. 그러니까 지금 댁은 이곳에 술 마시고 재미 보러 들어온 게 아니라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수소문해서 오셨단 말인가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저를 만나려는 목적이 뭐죠? 세이 씨와 한번 사귀어 보고 싶어서요. 호호. 갑자기 세이가 웃기 시작한다. 이때 문이 열리며 마담이 들어오자 세이는 재빨리 나의 곁에 바싹 다가와서 술을 따르기 시작한다. 한 잔 더 드세요. 사장님. 사장? 뭔 사장? 잠시 후 마담이 나가자 세이는 다시 간격을 두고 떨어지더니 담배를 한 대 꺼내 피기 시작한다. 미안해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전 이런 여자예요. 술 파는 여자죠. 어떡하죠? 실망시켜드려서? 그렇게 말하는 세이의 눈동자에서 잠시 눈물 같은 것이 반사되는 것을 철민은 느꼈다. 그냥 아르바이트 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세요. 세이 씨, 미안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저에게 별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세이 씨를 처음 보았을 때 제 생애 처음으로 어떤 엄청난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잠시 세이는 웃음을 참으며 어두컴이 나를 쳐다보았다. 분명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남자가 다 있나 생각하였을 것이다.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철민입니다. 이철민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철민은 술잔을 놓고 세이를 쳐다보았다. 제 얼굴을 보세요. 다르죠? 저 한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저 호녀라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인인 저의 아빠가 미국 여자와 잠시 사랑을 나눈 덕에 제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고아원에 맡겨졌죠. 아빠가 돈이 많았는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미국 선교사댁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고요. 대학 들어간 거요? 왜 들어간지 아세요? 이런 얼굴 가지고 한국 땅에서 살려면 적어도 대학 정도는 나와야 저질 취급 안 받고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공부했고 다행히 대학에 합격했어요. 덤으로 장학생까지 되었고요. 근데 공부만 하고 손가락 빨면서 지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 투자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또한 저는 사람 절대 안 믿어요. 나의 부모라는 사람조차 나를 버렸는데 누구를 믿어요? 더욱이 사랑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여자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그 여자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술 잘 먹는 학교 선배가 얘기한 적이 있다. 세이는 눈의 초점을 철민에게 맞추질 못했다. 거기다가 조금씩 고개를 돌리며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철민은 거기서 이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계속되는 철민의 접근에 처음에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멀리하던 세이의 마음은 거의 3개월이 접어들면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세이에게 애인이 있다고? 잠시 잠이 들었었는데 버스가 덜컹하고 서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어 있었다. 유성 리베라 호텔이 보였다. 예전에 세이와 한번 온천하러 들린 기억이 있다. 프론트 데스크 지배인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회의는 약 1시간 전에 벌써 끝났는데요. 철민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우선 시원한 냉커피나 한 잔 마시며 생각해보기로 결정하고 로비 카페로 다가갔다.
그가 막 라운지에 들어서려는데 한 남녀가 팔짱을 끼고 호텔을 벗어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그건 분명히 세이였다. 철민은 재빨리 발걸음을 옮겨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세이의 허리를 꼭 껴안고 가는 꼴이 역겹게 보여졌다. 철민은 발걸음을 더 빨리 옮겨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세이야. 순간 세이의 얼굴엔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고 남자와 잡았던 세이의 손은 이내 놓아졌다. 아니, 철민씨 여긴 어떻게? 옆에 있던 남자가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얘기 좀 하자. 세이야. 세이가 머뭇거린다. 남자가 끼어든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순간 미국에서 유학할 때 11 마켓에서 밤일을 하다가 동양인이라고 업신여기며 빈정대는 술 취한 백인 남자 하나를 허벌나게 패주던 그때 기억이 살아났다. 당신은 좀 빠져있으시지. 예상치 못한 철민의 태도에 울컥 화가 났던지 남자 녀석이 고개를 한번 옆으로 흔들더니 이내 그에게 다가왔다. 오라. 이제 보니 당신이 바로 세이씨 전남편이신가 본데 버리고 나니 아깝다 이것인가. 그러자 세이가 끼어들었다. 홍진씨, 잠깐만 비껴줘요. 잠깐이면 돼요. 남자 녀석은 꺼림직한 듯 모시기는 채 자리를 피해준다. 철민씨 왜 이래? 왜 이래? 그건 네가 더 잘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그만 가. 이래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네가 엎질렀지. 나는 그런 적 없어. 이젠 너무 늦었어. 철민씨. 세이와 철민이 옥신각신 하는데 그 남자가 다시 끼어들었다. 세이씨가 싫다잖아요. 못 들었어요? 다시 울컥 솟아나는 분노. 자식이. 순간 철민의 주먹이 그 남자의 턱을 강타했다. 그 남자는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잘 들어. 앞으로 세이 앞에 얼쩡거렸다가는 그땐 진짜 가만두지 않겠어. 알았어.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남자는 씩씩대었지만 철민은 그곳을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와 버렸다. 철민은 세이를 안다. 세이는 지금 나를 떼어놓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혼을 강행한 세이는 또 어쩌면 나를 위해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건만 없었어도 전장이 와이 그 일만 집에서 알지 못했어도 우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정우와의 첫 만남. 월요일 아침 강사장에 호출이 있었다. 철민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땐 웬 젊은 남자가 같이 앉아 있었다. 자, 이 실장. 인사합시다. 여기 이 친구는 그동안 비어있었던 제작 2부 실장으로 부임한 김정우 실장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김정우. 키가 나하고 멋 비슷했고 체격은 매일 운동을 하는지 단단했고 머리는 약간 하이라이트를 한 짧은 머리, 빈틈없이 보였다. 나이는 많이 봐야 나보다 5 정도 어리게 보이는 30 정도. 이 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정우라고 합니다. 이 실장님, UCLA 나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하, 저는 USC 나왔으니까 이거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하하. 호쾌하게 웃으며 그가 내민 손에 철민은 악수를 했다. 잠시 대화가 끝나고 김정우가 나가자 강 사장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김정우 실장은 저번 주에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빈티지 벤처 김영중 회장님 아드님이시죠. 그리고 저희 모 회사인 일신 기업의 진두이 회장님과 막역한 친구분이 바로 김정우 실장 아버님이신 김 회장님이시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참고로 뭘 알아두라는 건지. 철민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잘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PK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프로젝트 플랜이 섰습니까? 네. 제가 감독과 상의해서 여주인공을 다시 섭외하려 합니다. 아니, 진서우 양이 이미 내정된 걸 모르셨습니까? 일단 제가 맡은 프로젝트인 만큼 처음부터 제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실장,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이번 일은 우리 진 회장님의 특별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 잘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우와의 미션 약속의 시작.
철민이 사무실로 들어서려는데 김 팀장이 메모지를 하나 건네준다. 진서우 양이 아까부터 표지야 호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서우. 그래. 때론 회피하는 것보다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지도 몰라.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잠시 들렸다가 철민은 빌딩 지하에 있는 커피숍으로 내려갔다. 여기요. 들어서자마자 서우가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오늘은 아래 위로 완전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그래. 젊음이라는 게 정말 큰 무기다.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치장해도 잘 안 어울릴 때가 있다. 그런데 저렇게 서우처럼 젊고 싱싱할 때는 아무 옷이나 그냥 걸치고 다녀도 이뻐 보이니 말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웬일이지? 나 바쁜데. 아우 정말 매력 없어. 여자에게 그게 무슨 신뢰되는 말씀이세요? 우선 차 한 잔 드세요. 커피를 한 잔 마시자 서우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오늘 용건이 2개 있어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어느 것부터 들어보시겠어요? 헤헤. 공적인 것만 얘기하고 돌아가. 나 오늘 바쁘거든. 저러니까 이혼 당했지. 뭐라고? 예기치 않은 직설적인 서우의 발언에 철민은 징징 놀랄 수밖에 없었다. 헤헤. 진정하세요. 원래 제가 입안에 담은 말은 다 뱉어야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건 그렇고. 좋아요. 공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죠. 철민은 서우를 주시했다. 2번. PK 뮤직비디오. 저를 써주세요. 안 돼. 왜 안 되는 거죠? 서우는 이번 여주인공 역할에 적합하지 않아.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인지도가 너무 없어. 미안해. 네메시스에서 나의 첫 프로젝트를 망치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미안해. 공은 공이고 사는 사얏. 듣고 있던 서우의 눈썹이 가볍게 떨린다. 좋아요. 아저씨,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어요. 제 제의를 잘 들으시고 결정하세요. 아셨죠? 좋아, 들어보지. 자존심 상하지만 아저씨 말 틀린 것은 없어요. 맞아요. 전 남들이 알아주는 배우도 가수도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직 이 분야에 정식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에게도 찬스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닿아도 제가 싫어하는 일이면 절대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전 이번 이 프로젝트 꼭 하고 싶어요. 왜? 하필 이 프로젝트지? 그건 바로 아저씨가 있기 때문이죠. 순간 철민은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벌리고 말았다. 입 다무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저하고 공적사적으로 계약을 해요. 계약이라니? 즉, 제가 그 계약을 성공적으로 못 수행하면 또 제 스스로 깨끗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겠어요. 대신 제가 그 계약을 잘 이행하면 또 그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로. 철민은 속으로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저 또 머리가 비상하다. 잘못 오케이 했다간 나는 내 무덤 파는 격이고 이 자리에서 노 했다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좋아. 그 계약이란 뭐지? 우선 제 뮤직비디오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샘플을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면 그땐 정식으로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철민의 머리는 돌아가기 시작한다. 서우야, 내 말 잘 들어. 이번 뮤직비디오는 너라는 개인을 홍보하는 개인용 뮤직비디오가 아니야. 더욱이 네가 가수로 데뷔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건 PK라고 하는 몇 달 후 거행될 우리 회사의 빅이벤트 홍보용 CF야. 알지? 다만 그 CF 내용을 뮤직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우린 뮤직비디오라 부를 뿐이지. 알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하반기 실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로선 세이프벳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샘플 만들어서 결과 보는데 한 달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아저씨? 철민의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래. 이렇게 하자. 우선 서우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일을 진행시키자. 대신 철민은 진짜 프로젝트를 서우와 평행으로 몰래 진행시키는 거야. 만일 서우 샘플이 엉망의 결과를 보인다면 나로선 간단히 그 애를 떨쳐버릴 수가 있고 대신 나의 프로젝트는 별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좋아. 정확히 4주간의 여유를 주지. 4주 후에 우리 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서우의 프로젝트 참여 건을 결정하기로 하지. 됐지? 헤헤. 아,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팔짝팔짝 뛰는 서우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서우와의 계약을 체결하다. 몇 달 전 하와이에서의 서우 모습이 생각난다. 젊디 젊은 한 여자애가 이쁜 용모를 가진 여학생이 멀리 미국까지 와서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 하나인 하와이에서 그것도 하와이에서 명소인 하나우마 베이 돌섬에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분명 그때 그 애의 마음속은 혼돈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그때의 서우의 모습은 도무지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애의 모습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뚜렷한 목표와 희망이 있어 보인다. 그런 서우의 모습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보고 싶은데. 다음으로 사적인 계약이에요. 철민은 잠시 깜짝 놀라며 다시 서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적인 계약이란 게 뭐야? 아저씨,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저 어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라는 애가 여자로서 어떻게 아저씨에게 비춰지냐는 말이죠. 이건 너무 당돌한 발언이 아닌가. 하하하. 왜 웃어요? 남은 지금 심각한데? 아니, 서우야, 지금 너 나하고 연애라도 하자는 거야? 하하. 네. 그는 잠시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네. 라고? 서우야, 지금 농담하지 말고. 농담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은 더더욱 안 해요. 갑자기 철민은 해머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무슨 소리야? 서우야,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을 해? 아저씨, 뚱딴지라뇨? 제 말이 아직도 농담 같게 들리세요? 잠깐.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애인 사이 하자는 거야? 네. 휴, 서우야. 잘 들어봐. 너 몇 살이지? 20살이죠. 나는 35살이야. 그러면 35 빼기 20은 15. 선수는 잘하네. 아저씨. 이번엔 아저씨가 대답해보세요. 47 빼기 19 하면 얼마죠? 뚱딴지 같은 질문이지만 철민은 계산을 했다. 28이지. 산수 잘 하시네요. 그러면 28이 커요. 15가 커요. 그야 28이겠지. 근데 그게 뭐야? 저의 아빠가 47살 때 그 당시 19살이었던 저의 엄마와 결혼해서 저를 낳은 게 바로 20년 전이죠. 오 마이 갓.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도 특별한 케이스죠. 해의 순간 철민의 온몸에서 생기는 현기증. 철민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서우야, 제발. 오늘 네가 한 말 딴 사람에겐 입 번긋이라도 하지마. 괜히 오해받을까 두렵다. 그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아저씨? 세상엔 될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그 고리타분한 사상. 그만하세요. 암튼 제가 제의하는 계약은 다음과 같아요. 앞으로 1년간 저랑 계약 연애를 해요. 물론 아저씨의 여러 여건을 생각해서 철저히 비밀로 해드릴게요. 그러나 저를 개인적으로 만날 땐 아저씨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저에게 표현하고 투표 또 그렇게 저에게 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엔 물음표 1년 후에.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나를 잡죠. 오늘이 8월 22일이니까 내년 8월 31일에 표 결정을 하죠. 어떻게? 무슨 결정을? 철민이 말을 더듬거리자 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와서 앉으며 다시 말한다. 1년 동안 저랑 지내면서 저에 대해 많은 걸 알아보세요. 나이 차이를 따진다면 아저씨는 정말 바보예요. 암튼 1년 동안 저랑 데이트 해보고 만일 마음속에 반감이 없다면
그땐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대신 그때 또 아저씨의 결정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 결정에 순을 할 거니까요. 냉수 넘어가는 소리가 벌컥벌컥 들렸다. 그동안 서우로부터 조금 좌충우돌하고 천방지축의 모습은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같이 당돌하고 직선적인 모습은 또 오늘이 처음이었기에 무척 당황되었다. 어떻게 20살밖에 안 된 여자가 나 같이 35살 먹은 남자에게 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걸까? 요즘 세대는 이런가? 별 생각이 다 났다. 동의하시는 거죠? 저기, 서우야, 네. 반대가 없으신 걸로 알고 이 계약 역시 체결된 걸로 알겠습니다. 호우. 첫 미션 약속. 사무실로 돌아온 철민은 한동안 도깨비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PC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만히 있자. 오늘 나는 서우에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두 다 당한 셈이다. 아 미치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서우가 제시한 우리의 사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그것이 일종의 계약의 골자였다. 그 엽기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즉, 서로 만나기 전 한쪽에서 미리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띄운다. 그 이메일에는 그날 만날 시나리오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차림으로 나를 기다려라. 그날의 너의 분위기는 매우 밝고 명랑한 모습이다. 그리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한다. 커피를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헤어지기 전 나에게 꽃을 한 송이 몰래 선사한다. 그리고 가면서 전화하고 집에 가서 마지막 전화를 해준다. 등등. 아, 이건 완전히 영화나 소설의 구성 같았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이메일의 내용은 반드시 목숨을 각오하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내용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을 시는 상대방이 어떤 벌칙 요구를 해와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또 있었다. 철민은 그날 완전히 도깨비에 홀린 날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실은 이 모든 계약이 일사천리로 결정되었을 때 서우가 그에게 서류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그 서류는 놀랍게도 그 애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사항들이 다 적어져 있었고 서우는 나의 엄지손가락을 거의 반강제로 가져다가 서명란의 인장을 쾅쾅 찍어버렸던 것이다. 아는가? 물건을 샀는데 왠지 가짜인 것 같아 사고 나서도 찜찔할 때의 느낌.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왠지 뒤가 시원하지 않아 찜찜한 느낌. 바로 그 느낌이었다. 휴. 세희와 장희. 저녁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피스텔로 들어온 철민은 음성 메시지가 3개 와 있는 것을 알았다. 철민씨. 나야. 이제 제발 앞으로 그러지 좀 마. 다 끝난 건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철민씨도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진심에서 바래.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인데 제발 저번 토요일 같이 이상한 행동 하지 말아줘. 미안해. 나 서우요. 아저씨. 나 오늘 기분 짱인 거 아세요? 사실은 오늘 저녁에 아저씨랑 같이 근사한 저녁 먹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나가면 아저씨 도망갈까봐 그냥 봐준 거예요. 고맙죠? 저녁 거르시지 마시고 맛있는 걸로 잡수시고 혹 심심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알았죠?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장희입니다. 귀국하셨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해도 풀고 싶고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전장희가 어떻게? 세희와 장희의 비밀인가? 갑자기 전장희와 만나기로 약속한 강남의 아호텔 커피숍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전장희는 미리 와 있었다. 반갑습니다. 이철민 씨. 전장희를 다시 보는 철민의 마음은
착잡할 뿐이다. 오래간만이군요. 전장이가 내민 손을 마지못해 잡았다. 악력이 장난이 아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커피 드실까요? 그러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철민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전장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철민 씨, 전의 일을 제가 새삼스레 얘기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전장이. 그는 세희와 같은 고아원에서 거의 6, 7년 정도를 같이 살았던 세희에겐 오빠와 같은 존재다. 철민의 기억은 우리가, 그러니까 세희와 철민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3년 전쯤으로 돌아간다. 사실 세희와 결혼하기 전 그의 부모님들의 반대는 정말 극심했었다. 다른 문제보다도 세희가 혼혈아라는 사실은 보수적인 그의 부모님들에겐 쉽게 허락될 수 없는 큰 문제였다. 더욱이 세희는 부모도 없는 고아였기에 부모님들의 반대는 완강했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철민은 부모님들의 허락을 기어이 받아내고 말았다. 물론 명문여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간 세희의 자질과 능력 때문에도 부모님들은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셨던 거다. 결혼 1년 후 부모님들은 누님이 계시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셨고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신혼을 재미있게 꾸밀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철민은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말았다. 그때 당시 세희는 3D 그래픽스 계통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과회식이 있다며 세희는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일찍 집에 들어온 철민은 TV를 보다가 우연히 세희의 작업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희는 업무상 애플 컴퓨터를 쓰고 있었고 일반 PC를 쓰는 철민은 애플 컴퓨터에는 별 관심이 없던 터였다. 이것저것 뒤적이던 중 세희가 쓰고 있던 AOL에서 특유의 유부간 메일로이라는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철민은 세희의 메일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 길이 없었다. 몇 번 이 번호 저 번호를 입력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보드에 꽂혀있는 작은 패드에 적힌 번호들이 눈에 띄었다. 몇 가지 번호가 적혀 있었고 혹시나 하고 하나하나 입력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중 한 번호가 세희 이메일의 비밀번호였던 것이다. 마치 신비한 보물섬을 뒤지듯 철민은 엄청난 흥미를 가지고 세희의 이메일 수신 박스를 열었다. 아니, 무슨 이메일이 이렇게 많이 와 있나? 누구한테 온 거지? 회사 업무 때문인가? 아니지. 회사 업무라면 회사 이메일 주소를 써야지. 철민은 발송인들의 주소를 보았다. ilovejsh0909 전부 다 ilovejsh0909였다.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이메일을 세희에게 보내는 걸까? 친구인가? 잠깐, 0909 라면. 그건 세희의 생일인데. 아니 JSH 라면. 그건 세희의 약자 아니야? 철민은 묘한 흥분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제목들이 모두 다 사랑하는 세희에게 아니면 보고 싶은 세희에게였다. 사랑하는 세희에게, 보고 싶은 세희에게. 철민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가지며 그중 최근에 수취된 이메일 한 장을 열었다. 사랑하는 세희에게 오늘도 답장 없는 너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분명히 나의 이메일을 읽고 있겠지? 얼마 전 너로부터 이메일 받고 난 후 이태껏 소식이 없구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나에게 전화라도 줄 수 없는지. 기다릴게. 나 다음 달에 일본에서 귀국해. 만나볼 수 있을지. 이메일 줘. 안녕. 전장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철민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동안 수취된 모든 이메일, 그러니까 정확히 그때까지 전장으로부터 온 400여 통의 이메일을 죄다 읽었다. 불륜? 이거 불륜인가? 세희가 나 말고도 딴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얘긴가? 하, 정말 웃긴다. 세희가? 솟구치는 울분을 가까스러 참으며 철민은 세희의 메일박스를 닫고 거실로 나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어는 이혼 안 돼. 그건 안 돼. 혹시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우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돼. 그날부터 철민은 세희 주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물론 세희가 느낄 수 있으리만큼
나의 애정 스타일은 변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때부터 세이는 나의 자기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고 있었다는 걸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왜 나의 태도가 그렇게 식어갔는지 세이는 지금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사건이 터진 것이다. 세이가 한국으로 나온 전장이를 만난 것이다. 그때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장이를 만났다. 전장이는 극구 변명을 했다. 절대 철민 씨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불륜의 관계가 아니다. 세이와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고 어려울 때 오빠 동생으로서의 정이 들었고 굳이 말한다면 나만의 단순한 짝사랑이었을 수도 있다. 순수한 마음에서 짝사랑했을 뿐이다. 결코 세이의 행복한 결혼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칠 마음은 없다. 세이가 철민 씨를 만나기 전 오빠 동생 사이로 세이와 만나기는 했지만 표 한 번이라도 불륜적인 일은 결코 없었다. 세이는 나를 오빠로서 대해준 것뿐이고 철민 씨에게 나의 존재를 안 알린 건 아마도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흔적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메일 같은 것, 연락 같은 것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절대 세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 철민은 세이와 같은 고아원 생활을 했기에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가를 안다. 제발 부탁한다. 장희와 만나다. 철민은 전장의 말대로 세이에게 입을 다물었다. 철민은 세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불륜적인 요소가 없다는 게 드러난 이상 세이에게 전정희에 대한 얘기는 결코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그의 내적 고통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즈음 철민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세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철민은 세이에게 미국으로 같이 공부하러 가자고 제의했고 세이는 반대를 했다. 당연히 나의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 미국에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세이였을 것이다. 이런 나를 자기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으로 판단한 세이는 미국으로 보내는데 동의했다. 이즈음 일은 꼬이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과 떨어져 있겠다는 것 자체도 불만인데 나의 어머님이 우연히 세이가 예전에 룸사롱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다는 사실과 과거의 남자 전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사태는 눈덩이 같이 불어났고 철민은 황급히 미국행을 결정했던 것이다. 세이는 철민이 결코 전장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직도 믿고 있겠지만 나의 갑작스레 차가워진 태도와 나의 미국행,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 이 요소들로 인하여 결국은 이혼을 결정한 것이라고 철민은 믿고 있다. 철민 씨는 언제 귀국하셨나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철민 씨,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궁금했다. 놀라시겠지만 프로 데뷔를 한 달 앞둔 격투기 선수입니다. 네? 격투기 선수라고요? 어쩐지 다부진 체격에 근육도 발달되었고 아까 악수하던 그 손이 매우 거칠다고 느끼던 차다. 놀랐군요. 격투기 선수가 되시고. 긴 얘기죠. 사실 고아원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결국 이쪽으로 들어서게 된 셈입니다. 전장이가 냉수를 벌컥 마신다. 철민 씨가 제 이메일을 발견하고 제가 세이를 만난다는 걸 안 후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사실 염치 없지만 이메일을 통해 저의 짝사랑 같은 감정을 발산한 거였는데 미처 철민 씨를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였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얼마 안 돼요. 철민 씨가 미국으로 혼자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분이 이혼했다는 소식은 제 양심을 마구 짓밟아 놓고 말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나간 얘기에서 무엇 하나. 전장희 씨는 그러면 결혼은 안 했습니다. 철민은 전장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래, 얼굴에는 화평이 있군. 다행이군. 잠시 후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전 저의 신뢰 용서해 주십시오. 철민 씨. 진정이가 다시 손을 내민다. 용서할 게 있습니까? 어차피 저도 세이와는 지금 남남이 되고만 사이인데요. 참. 제가 소속된 체육관 주소입니다. 혹시 저에게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진정이가 지갑에서 명함을 찾는 모양인지 잠시 뒤적이는데 무엇이 탁자 위로 떨어지는 게 언뜻 보였다. 철민이 그것을 집어주려 했고 진정이가 황급히 그것을 가로챘는데 얼핏 오래된 사진 같은 게 보였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두 남녀 학생의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아마도 오래전 고아원 시절 세희와 진정이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을 것이라고 철민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세희를 아직 마음에 두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철민은 꾹 참았다. 그리곤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다.